된 거예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LNS 수학학원 새로 맡으면서 하게 된 송정길이라고 합니다. 지지난 주쯤에 고1 설명회를 이제 살짝 얘기를 꺼냈는데 너무 많이 반가워하시면서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최신 자료를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까라는 갈등이 돼서 정말 고민 많이 했고요. 오늘 어젯밤에 정확하게 1시간 반 잤습니다. 마지막 최종 마무리까지 하느라고 해서 정말 알짜 정보를 좀 드리고 싶다는 간곡한 마음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여기 네, 조금 있으면 여기 한번 앉으시라고. 이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 왼쪽으로 붙여도 되겠네요. 왜냐면 네, 앉으셨으니까.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메모하지 마시고요. 숙지하실 수 있도록 몇 번 반복해 드릴 거니까 오늘 목적은 고등학교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 설명을 할 건데요. 아주 많이 자세히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1시간은 조금 더 걸릴 걸로 제가 추론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잘 설명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게요. 고등학교 분류를 용어와 관련돼서 좀 주의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사고 뭐 이런 말도 있고 자율고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이 용어는 교육부에서 정식적으로 법령으로 통과된 용어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정확하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특목고하고 자율고에서 예전에 자사고하고 섞이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일반계고가 1524개 공립사립 합쳐가지고요. 이 특목고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해서 특목고예요. 그 특목고에는 과학고등학교, 국제고, 외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특성화고에는 494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율고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여기에다가 추가로 있는 게 있는데요. 자율학교라는 게 있어요. 자율학교는 실은 이 모든 학교가 여기 자율이라는 단어가 같은 자율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자율이라는 뜻인데 어디 소속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율학교라는 게. 근데 여기에서 자율학교 중 9개 전국 지원이 가능한 학교가 점수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좀 좋은 학교가 많아서 반드시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서 실었고요. 과학영재학교. 뒤에서 6개를 제가 언급해드릴 텐데 이 과학영재학교는 고등학교 분류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뺀 여기까지 이 모든 학교들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지정이 돼가지고 명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과학영재학교는 영재와 관련된 법안으로 지명을 다시 해가지고 아예 다르게 만들어 놓은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과학예술고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 개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내년하고 내후년에서 2개가 개교가 될 텐데 그 뒤에서 또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들어보셨던 것 중에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줄여서 자사고라고 들으셨죠? 근데 이제 이 단어는 없어졌습니다. 02년 3월부터 10년 2월까지 시범 지정을 해봤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입시제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입학 비율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이제 시범 8년 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폐쇄됐고요. 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6개,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민사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광양제철, 포항제철, 하나고 6개였잖아요. 6개. 거기다가 4개가 첨가가 돼서 이제 그게 모두가 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자율형. 가끔 줄여서 제가 자사라고 하는 거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그 단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쓰시면 안 돼요, 이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방금 제가 얘기한 10개는 뭐냐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10개 학교인 거고요. 광역이라는 단어, 전국은 말 그대로 전국 단위로 묶여진 거고요. 광역은 좀 섹터가, 서울은
서울만 지원할 수 있어요. 용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만 지원할 수 있어요. 이게 광역이에요. 아시겠죠? 충청북도는 충청북도만 지원할 수 있어요. 이게 광역 단위. 전국 단위는 통째로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지원 가능한 학교라든가 이제 학교 수를 한번 봐볼게요. 특목고는 과학고등학교가 20개인데 1880명 정도가 되고요. 영재고는 과학 6개, 과학 영재고. 실은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였었네요. 죄송하네요. 아까 위에 거를 뺐는데 오늘 아침까지 제가 최종 수정까지 하다가 이걸 빼먹었네요. 실은 얘를 빼야 합니다. 여기 학교에 분리로 들어가지 않는데 되게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니까 그냥 여기다 분리 넣네요. 제가. 외고는 31개가 있고요. 6,673명인데 외고는 광역단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지원을 못해요? 우리는 서울이니까. 바깥으로 지방으로 지원을 못하고 서울에 외고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6개. 이 6개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고는 과학고 영재 이쪽 위에 모든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지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고 당연히 전국 단위라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7개의 국제고가 있고요. 예술고를 특별한 학교라서 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보네요. 마이스터고는 이명박 정권 때 상징적으로 만든 거였는데 약속만 해놓고 하나도 안 지켜가지고요. 저 엉망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권하고 싶지는 않은 학교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전에 농고, 공고 이런 거를 약간 특성화 시켜가지고 뭘 만들어 놓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고는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성이 부여됐는데 공립이란 뜻이에요. 자율성이 부여됐는데 사립이란 뜻이고요. 아까 광역이 40개면 전국 단위가 10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개인데 그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광역 단위 40개, 그 중에 서울에 24개가 있죠. 이 근처에는 신일고등학교, 선덕 이런 데가 이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율학교 9개가 좀 중위에서 제가 실었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전체는 1200명. 원래는 정원이 2900명이 넘거든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1200명밖에 안 돼요. 1290명. 자율학교는 이만큼인데 그 지역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86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학교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학교들을 통틀어서 기숙형 고등학교라는 게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닌데요. 원래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기숙사를 운영했던 거랑 국가에서 기숙사를 운영해라라고 지정해준 거랑 방향이 달라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 국가에서 너 그러면 기숙사를 운영해라라고 했으니 뭘 지원해야 되죠? 국비를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간에 기숙형 고등학교의 장점, 안타까움은 아이를 좀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랑 좀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 되게 좋은 학교들 대부분은 기숙사들이 모두 다 운영되고 있는데 반드시 입학 전형 요강을 출력하셔가지고 보셔야 되는 게 설마 그 학교가 모든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나요? 네,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원칙은 법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 거리가 우선이어야 된다는 원칙인데 그거 지키는 학교 별로 없어요. 다 뭘로 자를까요? 네, 정말 미안하지만 성적으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먼 데인데 그럼 네가 와서 근처 살아라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래서 정보 수집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요. 그 다음에 공립은 128개, 사립이 22개. 특목고가 그렇다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개수입니다. 학교가 6,000개 정도가 되고요. 중고등학교는 약 3,000개, 2,300개 이렇게 되고요. 4년제 대학이 지금 200개가 있는 거고요. 전문대학이 140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초등학생이 278만 명, 중학생이 180만 명 약. 그러면 여기 180만 명을 3으로 나누니까 한 학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60만. 재수를 늘 40만 정도가 합니다. 그러니까 몇 만이 수능을 봐요? 100만이 보는 거죠. 그러나 수능 응시생은 100만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수시로 대학을 가서 수능을 안 본 애들이 있어버리니까 그 숫자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100만이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이 4년제 대학하고 2년제 대학을 합쳐봐야 62만 5천밖에 안 되고 이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영이 좀 문제가 되는 학교들은 지금 퇴출되고 있잖아요. 하나 둘씩. 그래서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학은 220만 명, 여기 전문대는 76만 명 이렇게 돼 있고요. 고등학교 학생 수와 비율인데요. 종류가 아까 몇 종류가 있다 그랬죠? 4종류를 했습니다. 뭐 했어요? 일반고, 그 다음에
특목고, 그 다음이 특성화고, 그 다음이 자율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뭐예요? 일반고, 그 다음에 특목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 그 다음에 자율고. 그 중에 좀 관심을 가질 게 이제 오늘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게 특목고 중에 과고, 외고, 국제고 이쪽하고, 그 다음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좀 문제점을 좀 안고는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고등학교는요, 130만 정도가 돼서 72% 정도를 차지하고, 특목고가 약 3.4%, 많지 않죠. 아까 여기서 지금 특목고, 여기서 특목고라는 거 뭐가 다 합쳐지죠, 아까? 예술고, 마이스터고, 이게 다 합쳐졌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것들 다 빼고 나면은 3만밖에 안 될까요? 반쯤. 그잖아요. 그러면 3만 명이면 아까 한 학년이 몇 명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60만 명 중에서 3만 명이면 몇 퍼센트예요?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2등급자가 나오는 순간 이쪽은 접는 게 맞아요. 근데 자꾸 욕심을 부리죠. 내가 조금만 노력해. 앞에 세 자리가 있는데요. 오실 수 있으면 너무 오시라고 해주세요. 들어오실 수 있으면. 아무튼 그렇고요. 특성화고는요. 예전에 있는 무슨 학교를 글씨가 좀 안 보이셔도요. 글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거 다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들어보셔서 동영상도 보내드릴 거니까 이 파일하고 이거를 그대로 캡처받은 걸 파일하고 두 가지를 보내드릴 거니까 그냥 설명을 들으시고요. 중간에 질문하셔도 좋아요. 졸음도 좁고 좀 이렇게 분위기도 좀 세신하고 좋으니까. 근데 내가 중간에 설명을 드리기가 난처한 상황이면 더 뒤로 미룰게요. 뒤로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중간에 카트하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특성화고는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바꿔놓은 거라서요. 큰 의미를 갖지는 않고요. 자율고는 이제 여기는 좀 관심이 좀 있어야 되겠죠. 14만 정도가 되네요. 7.5%에 해당합니다. 이 특목고하고 이 두 개 합치면 약 10%인데 아까 여기 특목고에서 일부를 좀 많이 빼야 되니까 한 7, 8%? 6, 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학교들, 좀 좋은 학교들은요. 2013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아까 계산해봤으면 약 몇만 정도 됩니까? 학년당? 네. 그리고 눈여겨볼 게 있는데 초등학교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6학년은 몇 명이에요? 1학년은요? 네, 10만 명이 빠져나가 있죠. 지금 교실에서도 느껴지시죠? 1학년의 학생 수가 적어요. 학교 가보시면, 초등학교를 가보시면. 그러니까 분명히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 보입니다. 이게 분명히 나중에 입시와 관련돼서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기 때문에 한 학년은 몇만 명 정도? 60만 명.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하고 후기가 있어요. 전기 모집이 안 되면 후기에 모집을 할 수 있어요. 전기를 동시에 넣을 수는 없어요. 선택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외고 국제고. 외고 국제고가 왜 자꾸 붙어있냐면요. 같은 놈이에요. 입시 전형 요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같아요. 레벨만 좀 높죠. 국제고가 많이. 그 다음에 과고가 있고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아까 4개에서 지금 하려고 했던 외고 국제고 과고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는 전기. 그럼 얘네 모집하고 또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런 뜻입니다. 후기 모집은 이렇게 됩니다. 자율형 공립고를 먼저 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중점학교라고 해서 무슨 과학 중점학교니 무슨 중점학교 있잖아요. 이런 걸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고를 배정을 해요. 일반고를 배정하는 요령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요령은 어떤 순서로 할 거냐면요. 후기 고등학교에 대해서는요. 자율형 고등학교, 그 다음에 기숙형 할 때 주의할 것. 전국 단위인지 광역 단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전국 단위는 지원할 수 있죠, 우리가? 광역 단위는 서울만 된다고 했어요. 네, 우리는.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꼭 모집 정원, 그 다음에 이런 걸 여기 확인하라는 거고요. 기숙사 수용 인원 확인 안 하면 정말 낭패입니다. 뒤에 제가 비용까지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2분 오실 수 있는데 앞에. 좀 힘드셔도 오실 수 있습니다. 서서 들으시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3년 뒤를 내다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좀 어폐가 있죠. 우리 교육정책이 자고나면 바뀌어서 2015년도에 바뀌고요. 2017년도에 또 바뀌거든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옵니다. 교과서 엊그저께 바뀌었는데 누가 또 그러시더라고. 내년에 교과서 또 바뀐다고 공문 왔어요 라고. 진짜 뭐 하자는 건지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까지 학원가에 20년 넘게 있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출판업자와 정치권의 결탁 말고는 방법이 말이 안 되는. 뭐가 바뀐 건데요 도대체. 차례 바꿔놓고 색깔 바꿨지 뭘 바꾼 건데요. 틀 같은 거 뒤에 가면 이제 융합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세계 수학 교육의 흐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는 저는 봅니다만은. 후기 전국 단위 모집의 기숙형 고등학교 참고를 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들었습니다. 메모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 보내드릴 겁니다. 메모하는 바람에 그 설명을 놓치면 너무 아까우시니까요. 되게 어려운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요. 자, 1반계 고등학교. 자, 어떤 순서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요 4가지 순서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해되셨죠? 마지막에 자율학교. 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일반고를 이해하려면 학교군을 이해하셔야 돼요. 학교군. 학교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서울시 지도죠. 서울시 지도인데 대상은 7만 명 정도가 되는 아이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학급당 학생 수는 한 32명 정도가 됩니다. 도봉구에는 학교가 별로 안 많죠. 우리 6개밖에 없습니다. 도봉구에는. 그 다음에 노원구에는 좀 16개로 좀 많죠. 그 다음에 그 학교군의 개념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였냐면 방금 그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11개가 있죠. 네, 11개가 내가 속한 지역의 학교예요. 이렇게 학교군. 우리는 어디에 속하죠? 이 북부에 속하죠. 노원구, 도봉구니까요.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1단계. 1단계는 단일학교군. 무슨 뜻일까요? 서울시 전체. 아무데나 지원할 수 있어. 왜 그랬죠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강남에 있는 학교 니네들만 다니냐 나도 다니게 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표를 보면 알지만 저 바깥에 변두리 있는 지역들이 이걸 지원하겠다고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지원을 합니다. 거의 18%가 넘는 숫자가. 강남에서는요 절대로 안 가겠죠? 딴 데로? 네. 그래서 단일학교군은 서울시 전체를 아무데나 지원할 수 있는데 얘가 20%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학교. 내가 거주한 학교. 거주한 학교군. 그러니까 우리는 북부니까 노원구하고 도봉구를 이지막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도 배정을 못 받았어. 여기가 20% 배정받고, 그 다음에 40% 배정을 하고, 통합학교군은 뭐냐면, 일반 학교하고 인접학교. 무슨 뜻이냐면, 여기 그림에서 우리는 어디니까? 여기 북부니까, 북부랑 인접한 데가 어디예요? 네, 강북하고 성북 합친? 이게 지금 뭐죠? 성북인가요? 네. 성북이라는 데하고, 여기 중랑하고 동대문을 합친 동부하고 이게 인접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단일학교는 서울시 전체, 두 번째는 일반학교군은 내가 속한 곳, 세 번째 통합학교군은 일반학교하고 섞인 동부하고 북부 이렇게 합쳐진 거, 그 다음에 동부하고 성북 이렇게 합쳐진 걸 나머지 40%를 배정을 합니다. 작년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배정이 됐다고 막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배정하다가 컴퓨터가 못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강제 배정해서 말도 안 되는 거리에 배정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항의가 빗발쳐서 올해는 그거를 안 하게 했다고 합니다. 도봉구 고등학교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봉구 고등학교도 순서가 좀 다르고 죄송합니다. 4년제 대학 진학 기준인데요. 보시면 그래서 정형과 서울수리에서도 5위를 하죠. 5위가 뭐냐면 4년제 대학을 54%나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얘를 쓰고 있는 편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참가하는데 의미를 갖고 있는 학교들인데 놓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과 관련된 걸 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구해주세요. 초등학교, 사립중학교의 장점. 오래되신 선생님들이 3학년에 포진되죠. 그나마 입시 경험이 조금은 있으시잖아요. 물론 열정은 좀 뒤로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얻으시고, 인터넷 정보도 얻으시고, 저한테도 오시고, 많은 정보를 모아서 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 게요. 이러는 갖고 안 갈래요. 뭐만 생각하죠? 학교 분위기 개떡이에요. 이것만 생각해요. 뭐는 엄청나게 장점이죠? 내신받기 무지 유리합니다. 물론 면학 분위기가 엉망이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워낙 잘 가르치시죠. 그리고 정말 분위기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통제 못하는 애를 보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네, 정말. 그러니까 아이의 특성에 따라 달라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 마음대로 아이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 쪽은 학교가 16개나 돼 있었는데 보니까 그래도 한 40%대를 좀 선회하죠. 아까 우리는 여기 보니까 20% 30%잖아요. 진학률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10명 중 3명 대학교 간다는 거예요. 4년 1학을. 여기 2명 간다는 얘기예요. 10명 중에. 공부 안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되 아이가 가겠다고만 하면 잘 따져가지고 가면 1등급 받는 건 분명히 유리합니다. 장점 가깝죠. 네, 집에서 통제되나요? 네, 애들이 학교 다니다 보면 지칩니다. 1시간씩 차 타고 다니면 분명히 많이 지치거든요. 그 다음에 노원구를 가보면 그래도 40%를 넘고 있는 학교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네, 일반고를 갈 거면 굳이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노원구면 노원구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뒤 나머지 16개. 그래서 여기가 27이고 그래서 30%를 웃도는데 아까 우리 것도 30, 20이었으니까 비슷한 거죠. 도봉구랑. 그 30 후반대. 그래서 이제 일반고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 일반고 안에 과학 중점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반고에서도 아무 학교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율고에서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서도 사립고등학교 다 지정할 수 있어요. 과학 중점 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는 뭐냐면 일반계 고등학교여도 되는데 과학하고 수학을 좀 많이 가르쳐요. 입시하고는요. 크게 상관은 없죠. 이과생이면 좀 유리하겠죠. 많은 양을 가르치니까요. 처음에 100개를 도입했었는데요. 2개 학교가 과거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8개가 운영 중에 있고요. 대부분은 자율학교로 지정이 됩니다. 과학중점학교가. 왜 그러냐면 약간 운영의 자율성. 아까 자율학교는 어디 소속된 게 아니라 뭐랬죠? 전체 덩어리에서 다 있을 수 있는 학교를 했잖아요. 자율학교는. 그 자율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조금 일반 학교보다 퍼센트가 많은 거죠. 과학 중점 학교는 수학과 과학 수업이 분명히 많습니다. 뒤에서 설명 다시 드릴 거고요. 이 2개 학교는 미안고하고 부산 사성고는 자율형 공립고이면서 과학 중점 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고요. 과학 중점 학교 모집 대상 가만히 보면 어떤 게 보이시냐면 수학 과학의 비율이 제일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 학교는 30% 내외, 그러니까 수학, 과학을 너무 많이 할 수 없어요. 근데 과학 중점 학교는 몇 프로나 하죠? 네, 그러면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는 분명히 유리할까요? 네, 유리합니다. 왜냐면 수업을 많이 해주니까. 그러나 학교 선생님 수업이 꽝이면 아무 의미 없죠. 그냥 얘가 책만 펴고 앉아있는 거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 아직 좀 많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판단되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자율학교예요. 그럼 과학을 마음대로 편성하면 되는 건데 자율성을 부여받았는데 굳이 과학 중점학교를 신청할까요? 안 할 거 아닙니까? 물론 도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만은 과학고는 당연히 60% 이상을 수학하고 과학에 투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급당 명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 좀 많은데 조금 적고 그 다음에 당연히 과거는 더 많이 적고요. 창의적 활동한다 뭐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계가 많은데 과학 중점은 98개, 과학고는 아까 20개라고 말씀드렸죠. 과학 중점학교 이제 서울에 있는 거예요. 창동고등학교 가까운 걸로 노원구에 있는 대진고등학교 이런 데가 이제 과학 중점학교고요. 이 근처에 있는 걸 찍어봤습니다. 강북구 좀 먼데 미안고. 아까 미안고가 얘가 또 뭐도 된다 그랬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면서 그렇죠? 네. 휘경여고 동대문구에 있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정 방법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일 먼저 어디 한다고요? 자율형 후기에서 자율형 공립 일반고니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 중점학교를 배정하고 그 다음에 후기 일반고를 배정을 해요. 이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한 7.1%가 배정되고 중점학교는 2.3%, 그 다음에 아까 후기 일반고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20, 40, 40 이런 데 했죠? 네, 중부는 좀 다릅니다만은 무시하겠습니다. 33%, 나머지를 모두 다 3단계에서 배정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후기 일반고의 전체적 배정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요, 배정 결과를 보면은요, 단계별로, 자공고, 과학중점, 그 다음에 1, 2, 3단계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배정이 됐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배정 현황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퍼센트가 배정이 됐다. 아까 앞에 거랑 약간 퍼센트가 다르죠? 왜냐면, 그거는 목표로 했던 퍼센트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배정한 거고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전산상의 오류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배정하고 얘가 싫다고 포기하고 뭐 이런 애들은 빼고 넣고 하다 보면 퍼센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고 배정은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보면은 일반고는 1단계에선 타학교군 지원 배정 현황이라고 하는 건 이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1단계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서울시 전체 할 수 있다 그랬지 20%.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뭘 뜻하냐면 이게 지원율이 높은 게 뭐죠? 타학교로 지원한 퍼센트요. 이게 높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 강남 갈래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높아요 지금? 서부하고 성부, 은평 되게 먼 데가 높죠? 네, 우리 도봉구는 편한가 봐요. 갈 생각이 없어요. 강남구는 움직이는 건 당연히 싫어하는데 우리 도봉구 쪽은 2%밖에 안 됐었습니다. 지원한 아이들이. 굳이 거기까지 무슨 안 갈래 이거예요. 그냥 여기 있을래. 이제 그런 게 아마 그 정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와서 느낀 것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확실히 대치동 잠실 송파 쪽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정보에서도 그렇고 생각에서도 그렇고 고마운 건 아이들이 착합니다. 순박합니다. 참 많이 착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대치동에서도 참 착한 애들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퍼센트가 높은 것 같아요. 참 저 녀석 정말 혼내고 싶다라는 아이들이 막 여기 막 여기까지 올라와. 제가 행동을 잘못하면 정말 많이 욕하거든요. 썩을 놈 새끼는 어디서 이거 배워왔냐고 막 난리치거든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버르장머리 없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생활하는데 기본적인 건. 아무튼 타학교군으로 지원하는 퍼센트가 높았다라는 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끝났어요 이제. 얘가 끝났죠? 네, 얘가 끝났으니까 어디로 오죠? 이쪽으로 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과학영재학교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학영재학교가 제일 수준이 높으니까요. 그 다음에 과고로 가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이 순으로 특목고를 가겠습니다. 아닌데요. 이건가 봐요. 네. 전국 영재 특목 자사고의 현황. 궁금한 거 실은 이거였을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는 서울에 살죠. 그럼 서울은 다 지원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전국이 됐든 광역이 됐든 서울이니까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광역이 아닌 전국이란 단어가 있는 놈은 지원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과학영재하고 과학예술고 이거는 과학영재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국 단위로 모집이 가능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국제고등학교 당연히 지원 가능하겠죠. 근데 과학고는 여기 지금 제가 건너뛰었죠. 뭐만 가능해요? 서울만 됩니다. 자, 요놈하고 요놈 차이는 뭐냐면 영재학과하고 과학고 차이는 과학고는 광역 단위예요. 자기 지역만 되는 거야. 여기 영재 쪽은 전국 단위니까 다 되고요. 국제도 전국 단위예요. 그다음에 외고는요. 광역 단위입니다. 우리 서울만 아까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 거기는 건너뛰어야 되지. 자율형 사립고가 광역 단위도 있는데 전국 단위가 10개가 있다고 했죠?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 10개는 당연히 모두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 단위 중에 아까 24개가 서울에 몰려있다 그랬죠? 40개가? 40개 중에서 그 24개는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여기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많이 떠 있거든요. 성적이 정말 많이 높습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지원할 수가 없죠. 이쪽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영재교육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영재교육기관은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영재학교는 어디예요? 교과부예요. 교과부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영재교육원. 우리 이제 학원에도 영재교육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시도 교육청에 있는 거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영재교육원 말고 또 있는 거는 이제 사설교육원들이 있기는 합니다. 대학 부설 교육원이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영재학급은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인데 초등학교 중심이고요. 한 학급을 이걸 영재반으로 한번 그 시범 삼아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결국 이건 무슨 프로젝트일까요?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애들을 좀 육성하자 이런 뜻이죠. 실은 고맙게 안 나가면 좋은데 부지런히 가르쳐놨더니 나가버리면 속 터지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준비는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긍정적으로 각오는 있다고는 보여져요.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과학영재학교 뭐가 아니라고요? 아까 무슨 법이 아니라면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초중등 학교
학교와 관련된 시행령?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아닌, 아까 초중등과 관련된 시행령 법안이 아닌 영재교육진흥법, 한국과학기술원법은 한국과학기술학교, 그 한 학교만 이 법을 또 따라요. 자율성이 당연히 많이 강조되어 있고요. 거의 대학처럼 운영됩니다. 17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되고요.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과학고는 조기 졸업 많이 보셨죠? 네. 네. 근데 과학 영재학교도 조기 졸업 제도가 있어요. 못해요. 너무 어려워서. 그걸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공부시키는 양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서 대부분이 그대로 대학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 시간표도 지가 만들고 다 해야 되거든요. 수업 계획, 심화학습, 선택, 자율학습, 학교 전반에 걸친 것을 모두 다 스스로 구상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내신은 절대 방식, 학점제. 그러니까 학점을 못 따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과한 학점을 딸 수 있어요, 대학에서요? 속성으로 딸 수 없잖아요. 맥시멈 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모든 문제들은 올림피아드 이상의 창의력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그런 거를 다룹니다. 솔직히 능력이 안 되면 갈 수도 없고 가서 적응할 수도 없습니다. 연구, 논문, 강연, 봉사, 연수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안 되면 보내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일을 시키고요. 공부도 시키고요. 토론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험도 마찬가지고요. 좀 어렵고요. 특이한 점, 중학교 1, 2학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난 고등학교 딴 데 다니고 있는데 여기 가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 초중등 학교 법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1, 2학년에 있기는 있지만 경쟁률이 높은 이유 뭘까요? 여기를 떨어져도 아까 나머지 학교에 모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과거를 가보려고 했다면 한 번쯤 찔러볼 필요 있을까요? 네. 네, 있죠. 해봐서 얘가 한 번쯤 경험하는 건 좋은데 단점. 얘가 심리적으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찔러보시면 안 돼요. 따져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안 할 수는 있는 건데 이 과학영재학교,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가 엄청나게 강조될까요? 거의 대부분이 면접이에요. 무슨 면접까지 하죠? 1박 2일 봐요. 1박 2일 면접을. 일거수일투족을 깡그리 다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뭐 학원에 다녀가지고 이렇게 연습 꽝 무조건 들통납니다. 애시당초 얘는 똑똑한 놈이어야 되고요. 그렇게 탁월한 녀석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중학교 1학년의 퍼센트는 너무 작고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똑똑한 애가 1년 됐다고 늦지는 않잖아요. 그냥 걔는 똑똑해요. 가끔 재수없이 김태희 같은 애가 있긴 합니다만 예쁜데 공부도 잘하고. 제가 많이 가르쳐봤는데 서울대는 그냥 선택받는 놈인 것 같아요. 놈들이 같아요. 나쁜 놈들이. 내가 안 가르쳐도 그냥 걔는 갖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질문하면 달라요. 내가 뭐라고 말하면 반응도 다르게 나타난다니까요. 너 왜 이렇게 풀어 임마? 언제 몇 년 전에 그게 기억나니? 나도 잊어먹었는데 6개월 전에 떠들어던 이론을 수학이라는 게 논리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걸 끄집어낸다니까요. 얘가. 닭살이 빡 돋아요. 미치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욕심도 있어요. 공통점. 부모님들이 단 한 번도 공부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애한테. 그냥 서울대를 가요. 그러니까 원래 똑똑한데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하고요. 한 번 들어간 인풋이 나가질 않아요. 잘. 나가는 애도 있지만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대치동 보내면은 스카이를 서울대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연고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대는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태어날 때 여기 써 있습니다. 땅 하고 S 이렇게. 영재학교 지원한 후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 지원 가능하니까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1단계로 6 내지 8. 와우! 정말 많이 뽑죠? 그러니까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물론 1%가 안 된다든가 뭐 1등급이 아닌데 지원하는 무모한 건 해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건 참가하는 데 의미는 1% 정도까지 있어야 되겠죠. 상이. 우리 학교 1등 가지고도 안 되는 확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다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은 나옵니다만 1%가 아니면 지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과학영재학교로 내려갔습니다. 과학영재학교가 1단계에서는 서류 평가를 합니다. 수상 경력, 올림피아드 수상 경력이 있지만 그걸 실은 써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부수적으로 과학영재학교만 아까 초중등 학교법하고 상관없댔죠?
그래서 여기는 첨부 서류를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앞에 앉을 수 있는데 두 분 여기 들어오십시오. 서 계시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번거롭지만 뚫고 들어오십시오. 2단계 지필고사인데요. 제가 당락을 좌우합니다. 이 지필고사가 실은 여기서 대부분이 떨어지죠. 여기서 대책이 없겠죠. 3, 4단계는 3단계인 학교도 있고 4단계인 학교도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정말 여러 개를 한다 그랬고요. 면접을 뭐 한다고요? 1박 2일. 일거수일투족을 체크리스트판 들고 조사합니다. 애들 토의하는 거, 그 다음에 연구하는 거, 실험하는 거, 체육활동하는 거, 모든 거를 적습니다. 모든 걸. 그러니까 정말 관심이 많아야 되는 거겠죠. 영재교육은 기재는 불가하지만 그런 서류들은 대부분 내고요. 영재교육원 출신 아닌 아이들이 지원해서 가서 버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영재교육원 출신 아이들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과고, 경기과고 기준으로 봤을 때 KMO 1차 입상 정도의 실력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너무 무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의사고력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고요. 중등 심화나 고등학교 과정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고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모든 공식은 완벽하게 유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이게 왜 이래? 라고 물어보면 다 낱낱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학생의 비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5 내지 15%밖에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1, 2학년들 비율이 있기는 있습니다. 대부분은 1학년은 아니고 2학년인데 그래도 2에서 15%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역시 똑똑한 녀석들은 저학년에도 충분히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캠프의 경향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1박 2일 면접할 때 둘, 넷, 여섯 한국과학영재학교라서 줄여서 한과영 아까 얘가 카이스트 부속이기 때문에 그 카이스트 관련된 법률을 또 따른다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보면 수학과학은 구술인 경우는 구술만, 지필인 경우는 지필만인데 여기 대전과학고는 에브리바디고죠. 그 다음에 실험이 들어가 있는 서울과학고가 있고요. 글쓰기라든가 조별토론, 개인, 인성 면접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좀 두고 있죠. 최고의 아이들을 뽑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둘, 넷, 여섯. 6개가 있고 부산, 서울, 수원, 대구, 대전, 광주. 골고루 당연히 분포가 되어 있죠. 2003년에, 2009년에, 2010년에, 2011년에 그리고 대전과학고와 광주과학고가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괜찮은 아이들을 좀 뽑아보자라는 게 이제 목표인 걸로 보입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 아까 과학영재학교 말고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데 제가 빼서 2개 있다. 여기 있죠. 과학예술고등학교 2개. 별도라고 했는데 얘가 뭐냐면 설립 목적이요. 스팀 들어보셨죠? 네. 그 융합이라는 단어인데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이걸 합친 인문, 심학. 문제가 나오는데 수학 문제가 나오는데 과학 나오고 막 예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섞여 나오는 뭐 쉽게 말하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수학 문제인데 스토리텔링 많이 들어보셨죠? 말로 막 언급되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 보니까 수학 문제야. 근데 수능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못 풀겠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책을 좀 많이 못 읽게 되면. 그렇다고 막 애가 싫어하는데 책 강제로 읽히면 정말 모든 책 내려놓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가 책을 들게끔은 해야 되는 거겠죠. 융합인재, 최초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과학의 창의성, 예술적 감성이 조화된 융합인재. 융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2개죠. 아직 설립 안 됐습니다. 내년에 하나 세종에다, 내후년에 하나 인천에다. 가칭. 아직은 이제 결정된 게 아니니까 가칭이에요. 그러면 과학영재학교하고 과학예술영재학교는요. 여기다가 이쪽에는 뭐가 계속 첨가될까요? 아까 제가 썼던 단어? 융합, 스팀. 스팀이라는 단어가 첨가된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스팀이 아까 5가지를 합쳐서 스팀이라고 합니다. 융합교육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뭐는 끝났죠? 이건 끝났어요. 이제 얘는 끝났죠? 여기하고. 그럼 여기로 와야 되죠. 이제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4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뭐뭐 있어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4개 중에 이제 하나 두 번째 와서 첫 번째가 되겠죠. 영재학교하고 과고. 영재학교하고 과고는 다릅니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과학고등학교부터는 고등학교로 분류가 되니까 초등등 교육법에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영재학교는 시기가 당연히 빠르고요. 전국. 과거는 아까 뭐 했죠?
방역, 서울에 있는 거 2개밖에 지원 못한다 그랬잖아요. 지원 자격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1, 3학년. 고등학생도 된다라는 게 독특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국민 공통 교과 과정에 이수 의무가 없어. 왜? 얘가 아니거든요. 초등중 교육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국민 공통 교과 과정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지정을 해서 그냥 하면 됩니다. 아까 조기 졸업 제도는 있지만 졸업하기는 어렵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설립 방법의 변경.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 그 어디가 끝났냐면 두 번째까지 끝났어요. 이제